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는 레몬처럼 톡톡 튀는 입담을 자랑하는 인사이트까지 제시해주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입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기네요. 그냥 쭉 나가서 그냥 가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동향부터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의 순매수 탑 10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도체 3사를 일제히 담고 있어요. 이 중에서 삼성전자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테슬라에 ESSD 칩을 공급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보도인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밖에 금융주가 또 대거 있습니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위치해 있고 그리고 태성도 매수하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도 저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보셔야죠.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아닙니다. 그냥 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도 저희가 네. 몰라요. 오후장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네, 그냥 하나금융지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까지 지켜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짧게 주셨고요. 하나금융지주, 사실 KB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계획 발표하면서 오늘 그렇죠.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금융주의 강세를 이끈 주인공인데 저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예. 하나금융지주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밸류업 공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발표를 한 종목과 네, 할 가능성 있는 종목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가능성이요. 예, 빙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었죠. 네. 하나금융지주를 저희가 원픽으로 뽑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 삼성전자와 나머지 종목들 막 또 신경 쓰는 사이에 밸류업 종목들은 꿋꿋하게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뭔가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탁탁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에 금융주 관련된 쪽에서 밸류업 공시를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더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나온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KB금융 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공시를 하고 그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도 같은 경우도 네. 추세 양호하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변화 들어오게 되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금융주들은 지금 배당 시즌이에요. 찬바람이 솔솔 불면 배당. 호빵. 붕어빵이랑 호빵이랑 배당. 그게 일단 그 네. 먹으면서 배당주를 사면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종목들도 그를 안고 움직인다는 쪽인데 만약에 금융주들이 한 번 더 강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당 메리트는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매를 하신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이 나 이거 5% 받는 거니까 앞으로 5% 추가 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정리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지금은 이런 우리도 그러면 KB금융이 그 정도 하는데 우리도 좀 따라가야지 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체크하면서 대가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네. 지금 금융주들이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자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말고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한 번 더 더 오르게 오르게 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배당 네. 매수세까지 막 들어와서 그거 배당 이상으로 수익이 이거 받을 거 이상으로 들어왔다. 그럼 그거는 그냥 챙기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추가 상승 한 번 더 하면 그때 네. 이익을 실현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금융주 안에서 좀 탑픽은 우리 금융지주라고 봐도 될까요? 그냥 슬쩍 흘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을 드려볼 기업은요. 태성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오늘 주가가 급등해서 좀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13% 넘게 오르던데요? 그 전에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이틀 전에 네. 보게 되면 이유도 없는데 급락했었습니다. 그럼 그 전을 보게 되면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폭이 무지 커지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태석을 바라보면서 한때 시총이 1조까지 넘어갔을 정도로 주가가 강한 변화가 좀 들어왔던 종목인데 지금 실적이나 아니면 회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줄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인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정확하게는 태성이 뭐 하는 회사냐면 PCB 아시죠? 네, PCB라고 이제 인쇄 보드, 기판 이쪽을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쪽에 한때 설비하는데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 2차전지도 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거 동박이라고 하는 또 요즘 핫한 쪽이죠. 이쪽을 또 엔비디아와 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AI 쪽에 서버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쪽까지도 남는 우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앞에
엔비디아 붙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환호한 모습들이 있는데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걸 더 많이 얘기하는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급하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시게 되면 조금 좀 시장에 대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뷰도 좀 많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반등 시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수익 났는데 이거 더 갈까 안 갈까 고민하시게 되면은 고민하는 자체가 팔 기회입니다. 네. 네, 그럼 보여줄 게 아직은 많이 남았으니까 좀 가시화되면 그때 접근해도 된다. 저는 이익을 실현하자. 제가 말이 좀 너무 비유를 이렇게 막 크게 드니까 그런데요. 그냥 반등 시 매도. 그냥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관심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기업 중에서 대표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그래도 사람이 7번을 골라야 되겠죠. 네, 넘버 7. 네. 럭키 세븐. 네, 럭키 7.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LS 일렉트릭 너무 관심 있는 기업인데 못 담았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저도 사도 될까요? 일단 오늘 장중에 조금 좀 턴했다가 저항대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은 이런 일단 영어로 쫙 나와 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뭐가? 네, 그쪽에서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배전반이라고 하는 쪽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나가는 내용들, 약간 일회성 지연된 물량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지금 부각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 약간 시도했다가 또 주춤하게 되면 자리를 봐서 모아가는 전략들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아가는 전략 네. 눌림목에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은 현 구간에서 어떤 기업을 매수하고 있을지 기관의 순매수 탑10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도 역시 금융주를 대거 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밸류업 지수에 미편입된 기업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눈에 띕니다.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HD한국조선해양 담고 있고 2차 전지에서는 LNF 담고 있네요. 테슬라의 영향일까요? 두산, 지난주부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두산도 매수하고 기억하세요? 있습니다. 네, 예,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뱅크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터넷 뱅크입니다. 대형 금융주 놓쳤다면 카카오뱅크를 봐도 될지요? 그런 투자에 좋습니다. 네. 좋은데 제가 보통 카뱅이라고 그러죠. 카카오뱅크는 어른들이 쓰시는 단어고 카뱅. 이게 줄여서. 네. 이것도 이제 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금융주를 볼 때 그만큼의 어떤 여력들, 그래서 충분히 그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이나 그럴 만한 흐름들로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거기에 카카오뱅크가 좀 보여준 게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카카오뱅크 최근에 보게 되면 K뱅크라고 상장액이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악재로 작용하겠죠? 네. 할까요? 끝까지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K뱅크 내놨으니까 어떻게 K뱅크 얘기하시겠어요? 내년에 상장하고 네. 그리고 토스도 그렇습니다.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카카오뱅크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게 네. 흥행에 성공하게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뀌겠죠. 근데 네. 그거 자체가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감안한다. 저라면은 카카오뱅크로 투자 아이디를 확대해서 보는 것보다 아마 최근에 보니까 수급은 좀 들어오긴 해요. 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어차피 투자 아이디어는 밸류업을 하면서 그만큼 저평가된 종목들이 끌어올리는 과정들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들 이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기대를 너무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 예. 네, 경쟁사들의 상장도 또 예정되어 있고 카카오뱅크보다는 기존의 금융 대형주를 보자는 게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LNF 질문 드려볼게요. 테슬라의 수혜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에 3일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 네. LNF 상승 추세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테슬라가 붙게 되면 바로 네. 반응하는 종목이죠. 네. 그만큼 그러면 테슬라가 그만큼 챙겨줘서 실적이 나오느냐? 아직은 의문감이 쌓이는 종목이죠. 네. 그만큼 이것도 똑같은 얘기 드릴게요. 아직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기대감은 높겠지만 아마 이게 내년에 가서 이제 그 계획들 있죠. 그 Y2 그러니까 저가 모델 이쪽들이 어느 정도 라인업이 되기 시작해서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내년 상반기 중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획들이나 변화들이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게 확인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좀 들어가셨던 거 좀 정리했다가 다시 트레이딩을 할 준비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NF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LNF. 이익을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도 대표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지 예상은 되는데요. 바로 골라주시죠. 네, 그 예상입니다. 네. 예, 그 예상. 예. 끝에 쳐져 있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 예, 두산으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랑 동일한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좀 올라왔죠? 네, 잘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왔고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닐 것 같고요. 더 움직일 것 같다라는 쪽에서 계속 또 분위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부각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 그리고 또 TSMC 우리 한 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산도 한 몸일 수가 있는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산그룹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두산은 저희한테 너무 되게 큰 실망을 줬어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예 비슷했죠? 네, 네, 비슷했습니다.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예, 아, 근데 네. 예, 이런 쪽에서 전자비즈 쪽에서 나오는 그 동박적층 관련된 기판 쪽의 변화가 엔비디아 쪽으로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같이 봐도 되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탑픽으로는 두산을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럼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과 지주사 간의 대결인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수급을 보니까 LS 일렉트릭은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고요. 네. 두산은 기관이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기업을 선택하실 겁니까? 말씀드린 뉘앙스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그냥 큰 두 개의 산을 하겠습니다. 아, 두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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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산으로 보고요. 네. 지금 주가가 다시 직전 고점 때 막 또 넘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직 큰 부담감은 없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6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 대해서 목표가는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뭐 합병 이슈에 대해서 네.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배구조에 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또 네. 두산 밥켓 관련된 두산 로보틱스와 밥켓 네. 관련된 쪽으로 또 시장에 얘기도 많고 탈도 많겠지만 잘 정리되면은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회사가 제일 또 그나마 잘 정리됐고 시너지 받게 되면 이렇게라고 하지만 한국의 주식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업부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과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